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이사를 앞두고 다락방을 정리하던 저는 오래된 골판지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채 마치 누군가 일부러 숨겨둔 것처럼 구석진 자리에 놓여 있었죠. 여보, 이거 뭐야? 남편 민준이가 계단 아래에서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자를 여는 순간 손이 떨리기 시작했거든요. 그 안에는 낡은 일기장 한 권과 10년 전 제 결혼식 초대장이 함께 들어 있었어요. 신부 김지혜, 신랑 박민준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초대장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0년 전 그날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부케를 든 채 텅 빈 신부 대기실에서 혼자 울던 그 순간이요. 정말이지 그날만큼은 평생 잊고 싶었습니다. 일기장 표지에는 이순자라는 어머니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 손글씨였습니다. 펜으로 누른 흔적이 깊게 패여 있는 걸 보니 얼마나 힘주어 쓰셨는지 짐작이 갔어요. 지혜야, 무슨 일 있어? 민준이가 다락방으로 올라왔습니다. 제 얼굴이 창백해진 걸 보고 놀란 표정이었어요. 저는 일기장을 꽉 움켜쥔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그냥 엄마 물건이 나와서 괜찮을 리가 없었어요. 가슴이 쿵쾅거리고 목이 메어왔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7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엄마라는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무너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민준이는 제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으며 말했어요. 천천히 봐. 내가 옆에 있을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95년 3월 5일, 제가 태어나기 전 날짜였어요. 오늘 산부인과에서 딸이라는 걸 확인했다. 딸, 나처럼 힘든 인생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아이만큼은 꼭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어머니의 글씨를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평생 제게 사랑한다는 말 한 번 안 하시던 어머니였는데 일기장 속에는 저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기려는데 갑자기 10년 전 그날이 너무나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결혼식 당일 아침. 지혜야, 일어났니? 어머니가 새벽부터 부산하게 움직이시는 소리에 눈을 떴어요. 결혼식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생을 기다린 이날이었죠. 엄마, 몇 시예요? 6시야. 넌 좀 더 자. 엄마가 미역국 끓일게.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부엌으로 가셨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고 얼굴색도 창백해 보였거든요. 저는 부엌으로 따라갔어요. 어머니는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냄비를 들여다보고 계셨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아파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긴장돼서 그래. 어머니는 웃으셨지만 그 웃음이 너무 억지스러웠어요. 눈가에 핏발이 서 있는 걸 보니 밤새 한숨도 못 주무신 것 같았습니다. 엄마, 진짜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진짜 괜찮아. 우리 딸 결혼하는데 엄마가 멀쩡해야지. 하지만 어머니의 손은 계속 떨렸고 미역국을 뜨다가 2번이나 국자를 놓치셨어요. 그때는 그냥 긴장해서 그러시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이지 그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야 했어요. 지혜야, 괜찮아? 민준이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게 볼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요. 미안해. 괜찮아. 계속 읽어볼게.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날 왜 그러셨는지, 왜 저를 두고 떠나셨는지 이 일기장 속에 답이 있을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혹시 제가 알아서는 안 될 진실이 담겨 있는 건 아닐까요?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마음속으로 물었지만 어머니는 이제 대답해 주실 수 없었습니다. 답은 오직 이 일기장 안에만 있었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다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읽을 준비를 하면서요. 그날 결혼식장에서 사라지신 어머니, 그리고 3년 후 혼자 쓸쓸히 돌아가신 어머니. 이제라도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그날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엄마, 이제 말씀해 주세요. 그날 왜 그러셨는지. 10년 전 결혼식장 신부 대기실 마이너스 오후 1시 30분.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앉아있던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평생을 혼자 키워주신 어머니 앞에서 마침내 예쁜 신부가 되어 보여드릴 수 있었으니까요. 엄마 어때요? 예쁘죠?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마무리 터치를 하는 동안 저는 뒤에 서 계신 어머니를 거울로 바라봤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웃고 계셨지만 눈빛이 텅 비어 있었어요. 예쁘다. 정말 예쁘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동해서 그러시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슬픔이었습니다. 엄마, 우시려고 하세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저는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리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셨습니다. 지혜야. 응?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그 순간 어머니의 목소리가 너무 진지해서 저도 긴장했습니다. 거울 속 어머니를 바라봤는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어머니가 입술을 떨며 말씀을 시작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똑똑똑. 대기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신부님, 10분 후 입장이세요. 플래너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소리에 입을 다무셨어요. 그리고 억지로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나중에 얘기하자. 오늘은 내 날이니까. 엄마, 무슨 말씀 하려던 거예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시며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행복하게 살라는 말 하려던 거야. 그게 어머니가 제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결혼식장 로비 마이너스 오후 1시 50분. 신부님, 어머님이 어디 계세요? 시작 10분 전 플래너가 황급히 뛰어왔습니다. 어머니가 화장실 간다고 하시고 나가신 지 20분이 넘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하는 불안한 예감이 스쳤어요. 저는 부케를 던지듯 플래너에게 맡기고 웨딩드레스 자락을 걷어올린 채 로비로 뛰어나갔습니다. 하객들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엄마, 엄마. 화장실, 라운지, 야외 정원까지 모두 뒤졌지만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결혼식장으로 돌아왔어요. 민준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지혜야, 장모님 아직 안 계셔? 오빠, 엄마가 안 보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지혜야. 전화 너머로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 무슨 소리예요? 지금 어디 계세요? 시작하는데.
엄마는 못 가. 지혜야, 엄마 용서해. 뭐라고요? 엄마, 농담하시는 거죠? 지금 장난치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저를 바라봤어요. 행복하게 살아. 엄마 생각하지 말고. 그냥 행복하게만 살아. 엄마, 엄마. 뚜마이너스, 뚜마이너스, 뚜마이너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다시 걸어봤지만 어머니는 받지 않으셨어요. 식장 안 마이너스 오후 2시 30분. 결국 저는 어머니 없이 식을 올려야 했습니다. 입장 음악이 흘러나왔을 때 버질로드 끝에서 저는 혼자 서 있었어요. 다른 신부들처럼 아버지나 어머니 손을 잡고 입장할 수 없었습니다.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어머, 신부 엄마는 왜 안 보이지? 혼자 들어오네. 무슨 일 있나 봐. 쯧쯧, 결혼식 날 이러면 어떡해. 민준이가 제단 위에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천천히 걸었어요. 하지만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평생 이 날만 기다렸잖아요. 부케를 든 손이 떨렸어요. 시선을 정면으로 고정하고 걸었지만 양옆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습니다. 신랑 앞에 섰을 때 민준이가 제 손을 꽉 잡아줬어요. 괜찮아. 내가 있잖아. 하지만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목례를 하고 예물을 교환하고 서약을 하는 내내 저는 로봇처럼 움직였어요. 마음은 온통 어머니 생각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피로연장 마이너스 오후 4시.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지만 저는 하객들과 제대로 인사도 나누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전화번호로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꺼져 있었어요. 지혜야, 일단 진정하고 피로연부터 마치자. 장모님 집에 가보면 계실 거야. 민준이가 달래줬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피로연 내내 저는 웃는 얼굴을 억지로 만들어야 했어요. 축하한다는 인사를 받을 때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날이 가장 비참한 날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그날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셨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날 저를 버리셨으니까요. 엄마, 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왜 저를 혼자 두고 가신 거예요? 그날의 상처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결혼 1년 후 마이너스 신혼집. 결혼 후 저는 어머니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첫 달에는 어머니가 매일 전화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읽지 않고 삭제했어요. 지혜야, 엄마야. 밥은 먹었니? 전화 좀 받아줘. 엄마가 반찬 만들었어. 가져다 줄까? 지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메시지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결혼식 날의 굴욕을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지혜야, 장모님한테 한 번만 연락해봐. 얼마나 걱정하실까?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착한 남편이었어요. 저 때문에 장모님과 사위 사이도 서먹해진 걸 미안해했습니다. 싫어요. 나한테 먼저 사과하셔야 해요.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사실 속으로는 어머니가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결혼 2년 후 마이너스 시댁 명절날이었습니다. 시댁에서 명절을 보내는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지혜야, 친정어머님은 뭐하고 계시니? 한번 모셔와도 되는데. 괜찮아요. 저희 엄마는 바쁘셔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분명 혼자 명절을 보내고 계실 거예요.
딸이 시댁에 가 있을 테니 외로우실 게 뻔했습니다. 시동생이 아이들과 웃으며 놀고 시어머니가 음식을 나르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보니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는 지금 뭐 하고 계실까? 혼자 밥은 드셨을까?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하지 말자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날은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야근이라 혼자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혹시 이순자 씨 따님이신가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어머님 옆집에 사는 최영이라고 합니다. 그게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3일 전에 돌아가셨는데 연락할 데가 없어서 제가 오늘에야 따님 연락처를 찾았어요. 3일 전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일 전부터 어머니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이었습니다. 네. 혼자 계시다가 심장마비로 추정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상해서 집에 들어가 봤는데 더 이상 말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이가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저는 혼자 가고 싶었어요. 영안실 문을 열었을 때 어머니의 영정 사진이 보였습니다. 작은 흑백 사진이었어요. 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빈손은 텅 비어 있었어요. 조문객도 없고 꽃도 몇 송이 없었습니다. 저 혼자였어요. 엄마, 영정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어머님, 따님 오셨어요. 옆집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셨어요. 최영희입니다. 어머님 옆집에 살았어요. 어머님이 평소 따님 얘기 많이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그동안 연락도 못 드리고 목이 메어 제대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마지막까지 따님 걱정만 하셨어요. 따님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며 그게 가장 큰 위안이라고 하셨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어머니 영정 사진을 바라봤어요.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웃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너무 쓸쓸해 보였어요. 장례를 치른 후 어머니가 살던 작은 원룸에 갔습니다. 10평도 안 되는 좁은 방이었어요. 방 안은 정말 검소했습니다. 오래된 냉장고, 작은 싱크대, 낡은 이불. 어머니는 정말 소박하게 사셨구나 싶었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을 때 제 사진들이 가득 담긴 앨범이 나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대학 졸업까지 제 모든 순간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제 결혼식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혼자 버질로드를 걷는 제 모습이었어요. 엄마, 이 사진을 계속 보고 계셨던 거예요? 서랍 가장 밑에서 지갑 하나가 나왔습니다. 열어보니 제 사진이 끼워져 있었어요. 웃고 있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3년 동안 연락 한 번 하지 않았던 제 자신이 너무 미웠어요. 엄마는 끝까지 날 사랑하셨는데 나는 뭘 한 거지? 하지만 이제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이 세상에 안 계셨으니까요. 용서를 구할 기회도 사랑한다고 말할 기회도 영원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30년 전부터 시작된 어머니의 인생이 한 페이지 한 페이지마다 담겨 있었어요. 1995년 10월 15일. 지혜가 오늘 태어났다. 3.2kg의 건강한 딸. 처음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이 세상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다. 이 아이만큼은 꼭 행복하게 키우겠다. 어머니가 저를 처음 안으셨을 때의 감정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1997년 3월 3일. 지혜가 오늘 처음 엄마라고 불렀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청소 일을 하고,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해도 힘들지 않다. 지혜의 웃는 얼굴만 보면 모든 게 견딜 수 있다.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처음 알게 됐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그냥 집에 계신 줄만 알았어요. 하루 세 끼밥 챙겨주시고, 제가 학교 갔다 오면 간식 주시고. 하지만 어머니는 제가 모르는 새벽과 밤에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지혜야, 괜찮아? 민준이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걸 그때야 알았어요. 응, 괜찮아. 그냥 엄마가 너무 고생하신 것 같아서.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00년 8월 20일. 지혜가 오늘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새 책가방을 사주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중고를 샀다. 지혜는 좋다고 웃었지만 엄마 마음은 아팠다. 미안하다, 지혜야. 2005년 12월 31일. 올해도 지혜에게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한 것 같다. 생일 케이크도 편의점에서 파는 싼 거 사줬고 크리스마스 선물도 제대로 못 해줬다. 하지만 지혜는 항상 엄마 최고라고 한다. 이 아이가 나를 버티게 한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을 때마다 제가 몰랐던 어머니의 인생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항상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밥이 나오고 빨래가 되어 있고 학원비가 나오는 게. 하지만 그 뒤에는 어머니의 눈물과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2010년 3월 2일. 지혜가 대학에 합격했다.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이다. 등록금이 걱정이지만 어떻게든 마련해야지. 지혜의 꿈을 이루게 해주고 싶다. 2012년 11월 5일. 지혜가 남자친구 생겼다고 한다. 이름은 박민준. 좋은 집안 아들이라고. 지혜가 정말 행복해 보인다. 엄마는 기쁘다. 우리 딸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어머니는 정말 저를 사랑하셨구나. 평생을 저를 위해 사신 거구나. 그런데 2013년 1월 20일. 그날 일기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예비사위 부모님을 처음 만났다. 약혼식 날짜를 정하러 갔는데 일기가 거기서 끊어져 있었어요. 그 뒤로 한 줄이 더 적혀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정말 어떡하지? 뭐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저는 다음 페이지를 급하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다음 일기는 한 달 후였습니다. 2013년 2월 18일. 한 달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다. 매일 밤 고민만 한다. 지혜에게 말해야 하나. 하지만 말하면 지혜의 인생이 무너진다. 뭘 말씀하시려고 한 거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숨을 참고 다음 페이지들을 빠르게 넘겼습니다. 어머니의 글씨가 점점 흐트러져 가고 있었어요. 2013년 3월 15일. 민준이 아버지 박철수. 나는 그 이름을 잊을 수 없다. 30년 전 나를 버리고 떠난 그 사람.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민준이도 놀란 표정으로 일기장을 바라봤어요. 그 사람이 내 사위의 아버지라니. 세상이 이렇게 좁을 수가. 여보, 이게 무슨...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도 않았어요. 2013년 3월 20일. 박철수도 나를 알아봤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침묵했다. 30년 전의 일을 다시 꺼낼 수 없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다. 박철수가 지혜 아빠라는 사실. 그렇다면 지혜와 민준이는? 그 순간 저는 일기장을 떨어뜨렸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민준이가 저를 꽉 안아줬어요. 저는 그의 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내 친아버지라고? 그럼 민준이 오빠와 나는 남매라는 거야?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어뜨린 일기장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지혜야, 괜찮겠어? 잠시 쉬었다가 볼까? 민준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지금 다 봐야 해. 엄마가 왜 그러셨는지 알아야 해. 저는 다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013년 3월 25일. 잠을 잘 수가 없다. 지혜와 민준이가 남매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미칠 것 같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다. 박철수가 정말 지혜 아빠일까? 30년 전 나는 25이었다. 박철수를 정말 사랑했다. 결혼을 약속했고 아이까지 생겼다. 하지만 그 사람은 나를 버렸다. 미안해, 순자야. 나는 아직 결혼할 준비가 안 됐어.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반대하셔. 너를 정말 사랑했지만 이게 최선이야. 라고 말하고 사라졌다. 나는 혼자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다. 지혜, 내 유일한 가족이자 희망이었다. 어머니의 과거가 생생하게 그려졌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읽었어요. 2013년 4월 10일. 오늘 박철수를 다시 만났다. 민준이네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였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침묵했다. 식사가 끝나고 박철수가 나를 따로 불렀다. 순자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지혜가 제 딸인가요? 라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30년 전에 당신이 버린 아이예요. 라고 대답했다. 박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지혜와 민준이는? 그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30년의 세월이 이렇게 잔인한 방식으로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할 줄 누가 알았을까? 저는 입을 막았습니다. 어머니와 시아버지가 그런 대화를 나누셨다니. 2013년 4월 15일. 박철수가 다시 연락했다. DNA 검사를 하자고 했다. 확실히 해야 한다고. 나도 동의했다. 지혜의 머리카락 몇 가닥을 몰래 뽑았다. 결과가 나오는데 일주일이 걸린다고 한다. 이 일주일이 평생보다 길게 느껴진다. 저는 숨을 죽이고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13년 4월 22일. 결과가 나왔다. 한 줄만 덩그러니 적혀 있었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13년 4월 23일. 99.9% 일치. 지혜는 박철수의 딸이 맞다. 그렇다면 지혜와 민준이는 이복남매다. 두 아이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진다. 안 돼. 안 돼. 저는 일기장을 꽉 쥐었습니다. 민준이도 옆에서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2013년 5월 1일. 박철수와 다시 만났다. 두 아이에게 말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반대했다. 말하면 지혜가 무너질 거예요. 평생 기다렸던 결혼인데 이제 와서 남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라고 말했다. 박철수는 고개를 떨구었다. 하지만 이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두 아이는 결혼할 수 없어요.
라고 말했다. 나는 알고 있다. 하지만 지혜의 행복한 얼굴을 볼 때마다 차마 말할 수가 없다. 2013년 5월 20일 민준이가 지혜에게 프러포즈했다고 한다. 지혜가 전화로 행복해하는 목소리를 들었다. 엄마, 민준이 오빠가 청혼했어요. 저 정말 행복해요. 라고. 나는 축하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다. 어떡하지? 정말 어떡하지? 2013년 6월 10일. 결혼식 날짜가 정해졌다. 6월 29일. 한 달도 안 남았다. 나는 매일 밤 고민한다. 말해야 할까, 말지 말아야 할까? 박철수는 계속 압박한다. 말하지 않으면 자기가 말하겠다고. 하지만 나는 박철수에게 애원했다. 제발 한 달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지혜에게 직접 말할게요. 시간을 주세요. 라고 말했다. 2013년 6월 20일. 결혼식이 일주일 남았다. 아직도 지혜에게 말하지 못했다. 오늘도 지혜가 웨딩드레스 고르러 간다며 행복해했다. 나는 결심했다. 결혼식 당일 아침에 말하겠다. 지혜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겠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아침 어머니가 말씀하려던 게 바로 이것이었구나. 2013년 6월 28일 마이너스 결혼식 전날. 내일이 지혜 결혼식이다. 나는 오늘 밤 한숨도 자지 못할 것 같다. 내일 아침 지혜에게 모든 걸 말하겠다. 박철수가 지혜 아빠라는 것, 민준이와 지혜가 남매라는 것, 결혼을 할 수 없다는 것. 지혜가 얼마나 슬퍼할까? 얼마나 나를 원망할까? 하지만 이대로 두는 것보다는 낫다. 법을 어길 수는 없으니까. 미안하다, 지혜야.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2013년 6월 29일 마이너스 결혼식 당일 아침. 마지막 일기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펼쳤어요. 오늘 아침 지혜에게 말하려고 했다. 지혜야,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라고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그때 플래너가 문을 두드렸다. 시작 10분 전이라고. 지혜는 행복한 얼굴로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말할 수가 없었다. 저 행복한 얼굴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다. 결국 나는 다시 박철수를 만났다. 식장 밖에서 제발 오늘만 참아주세요. 내가 책임질게요. 라고 애원했다. 박철수는 화가 나서 소리쳤다. 이건 범죄예요. 근친혼이라고요. 라고. 나는 그 말을 듣고 결심했다. 내가 사라져야겠다고. 지혜의 결혼식을 망치는 건 나 혼자면 충분하다고. 지혜야, 미안해. 엄마가 너무 비겁해서 미안해. 하지만 너의 행복한 얼굴을 볼 수 없었어. 엄마는 떠날게. 멀리서라도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걸 보겠어. 사랑해, 내 딸.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일기였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일기장을 덮은 저는 한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이도 제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여보.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정말 남매인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셨나 봐. 하지만 그때 일기장 뒤쪽에 끼워진 종이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접혀진 채로 마지막 페이지에 붙어 있었어요. 이게 뭐지? 저는 조심스럽게 그 종이를 펼쳤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였어요. DNA 검사. 민준이도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그 종이를 들여다봤어요. 검사 대상 박철수 김지혜. 친자 확률 0.01%. 결론 친자 관계가 아님.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야? 친자가 아니라고? 민준이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엄마가 착각하신 거였어? 저는 다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혹시 뒤에 더 쓰인 게 있나 싶어서요. 그런데 맨 마지막 페이지, 정말 마지막에 작은 글씨로 무언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2013년 7월 15일. 결혼식이 끝나고 2주 후였어요. 오늘 박철수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순자 씨, 검사 결과가 잘못 나온 것 같아요. 다른 병원에서 재검사를 했어요. 라고 그가 말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데요? 라고 물었다. 지혜는 제 딸이 아니에요. 친자 관계가 아니라고 나왔어요. 전화를 받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럼 처음 검사가 잘못된 거예요? 라고 물었다. 네. 샘플이 오염됐거나 검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확실한 병원에서 했어요. 지혜는 제 딸이 아닙니다. 나는 한참을 울었다. 지혜를 남매로 만들 뻔했다는 안도감과 그동안 지혜에게 한 일에 대한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남매가 아니라는 걸. 박철수가 물었다. 지혜한테 다시 연락하실 건가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전화 너머였으니 말로 했겠지. 아니요. 이미 지혜는 날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결혼식을 망친 엄마를요. 하지만 오해였잖아요. 설명하시면. 아니에요. 지혜는 이제 행복하게 살 거예요. 내가 다시 나타나면 그 행복이 무너질 거예요. 차라리 나쁜 엄마로 기억되는 게 낫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울었다. 내 선택이 옳았던 건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다. 2013년 11월 3일. 오늘 지혜가 사는 동네에 갔다. 멀리서 지혜를 봤다. 남편과 함께 웃으며 걷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정말 행복해 보였다. 나는 숨어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지혜야, 엄마는 내가 행복한 모습만 봐도 충분해. 엄마를 원망해도 괜찮아. 그냥 행복하게만 살아줘. 2014년 3월 15일. 지혜 생일이다. 케이크를 사서 지혜네 집 앞까지 갔다가 그냥 돌아왔다. 초인종을 누를 용기가 없었다. 미안하다, 지혜야. 엄마는 정말 비겁한 사람이야. 2015년 8월 20일. 요즘 몸이 안 좋다. 병원에 가봐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가고 있다. 괜찮겠지.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지혜가 보고 싶다. 얼굴이라도 보고 싶다. 2016년 2월 10일. 오늘 옆집 할머니가 지혜 사진을 보여줬다. SNS에서 찾았다고. 지혜가 여전히 예쁘고 행복해 보였다. 할머니가 물었다. 딸한테 연락 안 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딸이 날 싫어해요. 연락하면 안 돼요. 할머니는 안타까워했지만 나는 괜찮다고 웃었다. 정말 괜찮다. 지혜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니까. 2016년 10월 28일. 오늘이 마지막 일기가 될 것 같다. 몸이 많이 안 좋아졌다. 아마 오래 못 버틸 것 같다. 지혜야, 엄마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엄마를 원망해도 괜찮아. 결혼식 날 사라진 엄마를 평생 미워해도 괜찮아.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줘.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평생 너만 보고 살았어. 비록 마지막에 바보 같은 선택을 했지만 그것도 너를 사랑했기 때문이야. 행복하게 살아줘, 지혜야. 그것만이 엄마의 유일한 바람이야. 사랑한다, 내 딸. 정말 사랑한다.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글이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꽉 껴안고 울었습니다. 민준이도 옆에서 함께 울고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어머니는 끝까지 저를 사랑하셨어요. 착각 때문에 결혼식을 망쳤지만 진실을 알고도 저에게 다가오지 않으셨어요. 제 행복을 위해서요. 그리고 홀로 쓸쓸히 돌아가셨어요. 엄마, 왜 그때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오해였다고, 미안하다고.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당신을 미워하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진실을 알고 괴로워하는 것보다 그냥 나쁜 엄마로 기억되는 게 낫다고 생각하신 거죠. 저는 민준이와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기장과 DNA 검사 결과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말없이 있었어요. 여보, 민준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가봐야 할 것 같아.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모든 진실을 알고 계셨으니까요. 네, 가봐야죠. 시댁 대문을 열고 들어갈 때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어머, 지혜야, 민준아. 저녁은 먹었니? 엄마가 음식 차려줄까?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 아버지만 뵙고 싶어서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시어머니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셨나 봐요. 무슨 일 있니? 아버지는 서재에 계시는데 혼자 뵙고 싶어요. 저희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문을 노크하자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와. 문을 열었을 때 시아버지는 책상에 앉아 계셨어요. 저희를 보시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민준이가 일기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게 어디서? 장모님 일기장이에요. 다락방에서 찾았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 읽었어요. 10년 전 그날의 일도 DNA 검사도 모든 걸 다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계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어. 너희 어머니도 알고 순자 씨도 알고 나도 알았지만 다들 침묵하기로 했지. 시아버지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주셨어요. 30년 전 나는 정말 순자를 사랑했어. 하지만 우리 집안이 반대했지. 신분, 집안, 그런 걸 따졌어. 순자가 임신했다는 걸 알았을 때 나는 도망쳤어. 정말 비겁하게.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후로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 순자와 아이가 어떻게 사는지 몰랐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 그냥 잊고 살려고 했지. 그런데 민준이가 지혜를 데려왔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시아버지가 저를 바라봤어요. 지혜야, 내가 순자 딸이라는 걸 알았을 때 나는 정말 끔찍했어. 내가 버린 여자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한다는 게. 그래서 DNA 검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 순자 씨와 둘이서 몰래 했어. 그런데 첫 번째 검사 결과가 친자로 나온 거야. 나는 정말 충격을 받았지. 지혜가 내 딸이라니. 그럼 민준이와 지혜는 남매가 되는 거잖아. 시아버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순자 씨는 그날부터 미칠 것 같아 했어. 매일 밤 전화해서 울었지. 어떡하죠? 우리 지혜는 어떡해요? 라고. 나는 결혼을 막아야 한다고 했어. 하지만 순자 씨는 망설였지. 지혜가 너무 행복해 한다고, 차마 말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엄마가 결혼식 날 사라지신 거예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그래. 순자 씨는 결혼식 당일 아침까지 고민했어. 말하려다가
지혜의 행복한 얼굴을 보고는 못했다고 하더라. 나는 화가 났어. 식장 밖에서 순자 씨를 만나 소리쳤지. 이건 범죄라고. 당장 말해야 한다고. 하지만 순자 씨는 울면서 애원했어. 제발 하루만 참아주세요. 내일 제가 지혜한테 말할게요. 라고. 시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국 순자 씨는 식장에서 사라졌어.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 결혼식은 그대로 진행됐고 2주 후 나는 다른 병원에서 재검사를 했어. 더 확실한 곳에서. 그런데 친자가 아니라고 나왔죠.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첫 번째 검사가 잘못된 거였어. 샘플이 오염됐거나 검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거지. 나는 바로 순자 씨에게 연락했어. 지혜는 내 딸이 아니에요. 안심하세요. 라고. 순자 씨는 전화를 받고 한참을 울었어. 그리고는 말했지. 이미 늦었어요. 지혜는 절 용서 안 할 거예요. 그럼 그때라도 말씀하셨어야죠.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엄마한테 연락하라고 하셨어야죠. 오해였다고, 다시 화해하라고. 미안하다. 나도 비겁했어. 순자 씨가 다시 나타나면 내 과거가 드러날까봐 두려웠어. 내 어머니한테도 말 못했어. 민준이 어머니는 아직도 모르지. 내가 30년 전에 다른 여자를 임신시키고 버렸다는 걸. 시아버지는 얼굴을 감싸쥐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순자 씨에게도 지혜에게도 너무 미안하다. 저는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도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비겁하셨어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엄마도 아버지도 모두 비겁하셨어요.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 내 말이 맞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DNA 검사 결과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전 아버지 딸이 아니니까요. 민준이 오빠와 남매가 아니니까요. 우리 결혼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엄마의 착각과 희생이 필요 없었던 거예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민준이도 따라 일어났어요. 전 이제 엄마한테 가볼게요. 엄마 산소에. 지혜야. 시아버지가 부르셨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시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계셨어요. 지혜야, 무슨 일이니? 괜찮아요, 어머님. 저 잠깐 다녀올게요. 저는 민준이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제 어머니에게 가야 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이제라도 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했어요. 엄마, 이제 다 알았어요. 그리고 용서할게요. 다음 날 새벽 저는 민준이와 함께 어머니 산소로 향했습니다. 일기장과 결혼식 초대장을 가방에 넣고 왔어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산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가 상쾌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다 왔어. 민준이가 제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어머니 산소가 보였습니다. 작은 봉분 앞에 꽃 몇 송이가 놓여 있었어요. 옆집 할머니가 가끔 와서 놓고 가시나 봐요.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저예요. 지혜. 늦게 왔죠?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엄마 일기장 찾았어요. 다 읽었어요. 10년 전 그날의 일도 엄마가 왜 그러셨는지도 이제 다 알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3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도 제대로 찾아뵙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요. 제 옆에서 민준이도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장모님, 저도 미안합니다. 제 아버지 때문에 장모님이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어머니 산소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저는 가방에서 편지지와 펜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한숨도 못 자고 쓴 편지였어요. 엄마, 제가 편지를 썼어요. 읽어드릴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엄마에게. 엄마, 안녕하세요. 딸 지혜예요. 10년 만에 엄마한테 편지를 쓰네요. 아니, 정확히는 13년 만이에요.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연락 안 했으니까요. 엄마, 저 정말 나쁜 딸이었죠? 결혼식 날. 사라진 엄마를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무조건 원망하고 미워했어요. 3년 동안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지웠어요. 엄마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지 생각도 안 하고요.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전 제대로 울지도 못했어요. 원망과 죄책감이 뒤섞여서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엄마가 왜 그러셨는지. 엄마는 제가 오빠와 남매인 줄 알고 결혼을 막으려고 하셨던 거죠. 하지만 제 행복한 얼굴을 보고는 차마 말씀 못 하시고 사라지신 거고요. 나중에 오해였다는 걸 아셨을 때도 엄마는 저한테 다시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엄마를 미워하는 게 더 편할 거라고 생각하셔서요. 엄마, 정말 바보 같으세요. 왜 그랬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오해였다고, 미안하다고, 다시 화해하자고. 왜 한마디 안 하셨어요? 엄마가 다시 오셨다면 전 엄마를 용서했을 거예요. 아니, 용서할 것도 없었어요. 엄마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엄마는 평생 저만 생각하시며 사셨잖아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시면서 저 키우셨잖아요. 제가 행복하게 웃는 것만 봐도 행복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엄마를 저는 왜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왜 조금만 기다려주지 못했을까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평생 한 번도 제대로 말 못했던 것 같아요. 엄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이제라도 알게 돼서, 이제라도 엄마 마음을 이해하게 돼서 다행이에요. 비록 늦었지만요. 엄마,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그리고 저 지켜봐 주세요. 저 이제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진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엄마가 평생 제게 보여주신 것처럼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사랑해요, 엄마. 정말 사랑해요.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저는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민준이도 옆에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 편지 여기 두고 갈게요. 일기장이랑 결혼식 초대장도 함께요. 저는 편지와 일기장, 그리고 10년 전 그 결혼식 초대장을 어머니 산소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엄마가 평생 간직하고 싶어 하셨던 것들이잖아요. 이제 엄마한테 돌려드릴게요. 그날 이후 제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와는 아직 어색하지만 조금씩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시아버지도 어머니 산소에 한번 다녀오셨대요. 용서를 빌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저는 민준이와 함께 산부인과에 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임신 8주세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저와 민준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여보, 우리 엄마 아빠 되는 거야. 응, 우리 아기. 저는 초음파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점 같은 아기. 우리 아기. 엄마, 저 이제 엄마가 돼요. 엄마처럼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저는 다시 어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가지고요. 엄마, 저 아기 생겼어요. 엄마의 첫 손주예요. 산소 앞에 앉아 초음파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딸이면 좋겠어요. 딸을 낳으면 이름을 순자로 지을게요. 엄마 이름으로요.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좋다고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저 이제 알았어요. 엄마가 왜 그렇게 사셨는지, 왜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이제 저도 엄마가 되니까 조금 알 것 같아요. 저도 엄마처럼 이 아기를 사랑할 거예요. 평생 이 아기만 바라보며 살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제게 주신 사랑을 이 아이에게 그대로 물려줄게요. 눈물이 또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날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셔서.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사랑해요, 엄마. 정말 사랑해요. 저는 어머니 산소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나서야 저는 비로소 어머니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용서했습니다. 아니, 용서할 것도 없었어요. 어머니는 끝까지 저를 사랑하셨으니까요. 이듬해 봄 저는 딸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이순자. 할머니의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아기를 안고 처음 어머니 산소에 갔을 때 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우리 순자예요. 엄마 손주예요. 작은 아기는 제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엄마, 저 이 아이를 엄마처럼 키울게요. 엄마가 제게 주신 사랑을 고스란히 물려줄게요. 그리고 이 아이가 크면 할머니 이야기를 많이 해줄게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할머니 이야기를요.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이 날렸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시는 것 같았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혜는 10년이 지나서야 어머니를 이해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이해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죠.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엄마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딸들, 딸의 마음을 다 전하지 못한 채 침묵하는 엄마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부모님께 하지 못한 말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자녀에게 전하지 못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너무 늦기 전에 한 번만 용기 내어 보시면 어떨까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짧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